기요사키 씨,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단 한 가지만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요? 아주 명백하죠.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부자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이 방법과 이 단 한 가지의 자질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부자 기질을 쌓아가며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경제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부자 게임의 시작. 베트남제 참전하고 난 후 사회로 돌아와 부자가 되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 관련 세미나 수업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 수업은 꽤나 비쌌습니다. 단 4일 강연에 당시 385달러,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이 약 500달러였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30명 남짓한 우리를 향해 거의 마지막 시간 강사가 목청껏 알려준 이것이었습니다. 이 4일의 수업이 모두 끝나면 당신들은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수업 중에는 절대 실험을 치르지 않죠. 그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움의 순간이 끝나게 되면 그 배움의 마지막에는 아주 냉정한 잣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익혔는가를 시험으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수업들은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그 냉정한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첫 번째 과제를 드리죠. 우선 가장 먼저 자신과 가장 잘 맞는 파트너 한 분을 선택하시고 팀을 꾸려 정확히 90일 동안 최소 100개 이상의 부동산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고 명심해야만 하는 것은 이때 제 아무리 좋은 물건을 찾았다 할지라도 절대 그 부동산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100개를 모두 다 완벽하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100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리고 4일 동안 배운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총동원하여 그 가치들을 평가해 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책과 더 많은 자료들을 뒤져서라도 조사하시고 이것을 각 지역별로 세분화하며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조건의 물건이라도 지역 편차에 따라 가격과 그 차이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10점 만점으로 하셔도 되고 5점 만점에 별 하나를 주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내린 평가에 대하여 왜 그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이를 자료를 만들어 실제로 구입하고 매도했을 때 그 시뮬레이션의 토대로 각각의 물건의 멘트들을 다십시오. 그리고 90일 동안 100건의 부동산 조사가 모두 다 끝나면 그때서야 빨간 펜을 들고 그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가장 높았던 물건 3개를 선택하여 그 중에서 또다시 평가하며 마지막에 어떤 물건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는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자신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무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그 깊이를 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야 돈이 될 수 있는가를 보자마자 그 물건에 대해 완벽하게 판단이 설 때까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그 귀한 돈을 꺼내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그 꼼꼼하게 조사된 100개의 부동산들 중에서도 단 하나 부동산도 투자 가치를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 과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강사가 전했던 집요함과 확신에 이를 때까지의 공부 연습의 이 반복의 방법은 제가 부를 이루는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었습니다. 사업과 창업 그리고 심지어 기업 인수에 이르기까지 호텔을 사거나 집을 소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부자 아빠 역시도 이런 철저함과 집요함으로 그 부를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자수성가한 경제인들 역시도 모두 다 하나같이 이 과정을 통해 거의 습관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부자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집어넣기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대상에 대해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하고 또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보다도 빠르게 실천하고 실수하고 또한 배우며 집요하게 그 돈 되는 대상에 대해 철저하게 배우고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돈을 집어넣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중치 못합니다. 이건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매우 똑같습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가 세심해지고 지배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를 반복해낼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자신의 조급증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우선 돈부터 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수습하기 위해 그때서야 뭔가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한참 지나도 너무 지난 늦은 때인 것입니다. 투자한 돈들이 이미 사라진 후죠. 그리고는 자신이 왜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후회만 남기며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부자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만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부자 기질을 갖추는 것이고, 그 부자 기질은 진흙 속에 박힌 위대한 진주 하나를 단 한 명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주님을 찾듯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공주는 연못에 뛰노는 여느 개구리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주를 찾아 키스를 해야만 당신은 마침내 그 공주를 만나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삶을 그 공주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 귀한 공주를 찾아낸 당신을 향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공주를 찾았느냐고.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문 밖에서 당신을 향해 맹렬히 짓고 있는 저 도사견들이 보이시나요? 당신들은 이 도사견들이 무서워 이 연못은 고사하고 저 철문 밖 앞조차도 발 한 번 들여다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지 않으신 건가요? 라고. 돈은 연애와도 같습니다. 첫사람만 고집하며 외모만 쫓다 결혼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 채 남겨진 것은 지독한 이혼 서류와 패배로 걸룩진 인생의 상처들 뿐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어떤 여자가 내 여자인지 어떤 남자가 내 남자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관이 생겨 마침내 밥벌이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절대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호삭기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십 수백 가지가 있고, 그것은 네가 나와 9살 때 했던 모노폴리 게임과도 매우 흡사하다. 4개의 그린하우스와 빨간 호텔. 그때 저는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고 19살이 되었고, 방학을 하자마자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돈부터 모아라. 가장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네가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목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사고 싶은 땅이나 건물 혹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벽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쳐다보며 시각화하고 너의 마인드에 계속해서 성공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까지 내가 목표한 자금을 모을 것인가를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1억을 모으겠다 했을 때 2년 뒤인 크리스마스 혹은 3년 뒤 내 생일까지 모으겠다라고 기간을 한정하며 너의 노력을 내 스스로 독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네가 목표하는 것을 하기 위해 지식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쌓아 나가는 것이다. 땅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부동산 공부를,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창업 관련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들을 습득하거나 관련 공부를 하는 거지. 저는 그때 부자 아빠의 말씀을 듣고 저의 적성에 맞는 부동산을 선택했고, 틈이 날 때마다 하와이로 달려와 저의 능력에 맞는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드디어 부자 아빠의 추천을 받아 골라 놓았던 땅들 중에서도 해변이 가장 잘 보이는 작고 보잘것없는 땅 하나를 드디어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자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제부턴 뭘 해야 하나요? 기다려라.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에 더 혹독한 노력을 기울이며 또 다른 땅을 사도록 노력해라. 근데 아버지, 이렇게 작고 볼품 없는 땅들을 사 모으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지. 그때 부자 아빠는 이제서야 뭔가를 깨닫고 있구나 라고 느끼셨는지 갑자기 저를 태우시고 어디론가 데려갔고 멋진 와이키키 해변 한가운데 함께 내리며 빌딩 숲 한가운데서 높은 한 곳을 가리키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여긴 아버지 소유의 호텔이잖아요. 맞다. 내가 지금껏 너에게 가르쳐 주었던 방법으로 산 거지. 나는 처음 변두리에 아주 작은 땅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때를 기다려 그 모두를 다 팔아 당시 허름했던 이 건물을 사 이 자리에 이 거대한 호텔을 지어 올린 거란다.
이것을 바로 나는 자산 묶기라고 부른다. 저는 그때 저도 모르게 번쩍거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모노폴리 게임. 그래, 맞다. 4개의 그린하우스와 빨간색 레드호텔. 작은 자산들을 먼저 사 모으고 그것을 한 곳에 묶어 거대한 자산 하나를 사는 거지. 그때부터가 진정한 부를 이루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땅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때가 될 때마다 몇몇의 땅을 처분하며 조금씩 자산의 덩어리들을 늘려갔다. 그리고 그렇게 사 모았던 땅들이 가격이 올랐을 때 한 번에 배팅을 하여 결국 저 높은 호텔 하나를 산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뉴욕 한복판에 거대한 빌딩 하나를 사기 위해 이 호텔이 8밀리언이 될 때까지 회사를 경영하며 지켜보고 있단다. 다시 가난해지다. 그렇게 부자 아빠의 가르침대로 부자의 길을 걷다가 저는 금융위기를 겪으며 파산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제 주위를 그토록 맴돌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차갑게 그리고 매우 냉정하게 나를 배신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경험이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견뎌낼 만큼 성장해져 있었고, 모든 환경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감정적으로도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9살 때 부자 아빠를 만나지 못했고 여전히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었던 대로 직장을 얻기 위해 살고 있었더라면, 여전히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더라면 그 위기를 만나며 저는 절대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많은 경험들과 노력들 덕분에 이미 세상에서 주는 실패와 실수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장해져 있었고, 제 스스로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던 친구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가르쳐 주었던 대로 직장을 찾아 다니고 있고, 여전히 가난하며 여전히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감정들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라는 것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옳기만을 원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직 옳은 것만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옳지 않은 것들이 더 칭송받고 더 우상화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절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부자의 사고를 지닌 분들이 아닌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두 분의 밑에서 교육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말뜻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과 부자에 대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모르는 소름 돋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난은, 부자와 가난,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소위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부터 빈곤이 시작됩니다. 제가 자라온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부자 아니면 nothing.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그 긴 시간 동안 가난해져라 세습당했던 그 단편적이고 굳은 사고의 태도가 빈곤을 그 다음 세대로 유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세습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가르침 당하며 역시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가르침의 중심에는 착하게 살아야 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며 정직하게 일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돈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해줍니다. 평생 저의 아버지처럼 돈을 굴리고 불렸던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본인들 스스로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자신들의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갈 때마다 세상 밖엔 무수한 늑대들과 여우, 심지어 사자들이 득실거리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투잡, 쓰리잡에 그것도 평생을 일하면서 살지만 재정적으로 독립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을 더 겪으며 불행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대물림시키면서 말이죠. 아마 몰라도 당신도 그렇게 가르침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당신의 잠재 의식 속에는 오직 좋은 직장과 직업만이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라 여기고 있을 것이고 더 나은 연봉,
더 큰 대기업, 모든 보험들이 커버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관심도 없는 자격증들을 따 모으며 그나마 나는 남보다 더 앞서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학교 수업에 열중하고 똑같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 그나마 더 나은 중산층 삶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스템들은 결국 언제나처럼 재정 문제를 만들게 되고 또다시 가난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들처럼 말이죠. 이 모든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부자 수업을 스스로 찾아 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당신의 가난한 의식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시켜줄, 그러면서도 최고의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 공부, 당신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금의 정체부터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이 공부가 갖는 최고의 의미는 내가 투잡 쓰리잡으로 죽도록 버는 돈에서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꺼내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며, 당신이 1년 중에 3.2개월을 오직 세금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 대신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고 공부하며, 네 번째, 잡을 구하지 않고도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재편집해 부자처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더 나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두 번째 공부를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욕심을 부리게 되고, 비로소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